복막투석 시작 환화를 위한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복막투석을 시작하는 환화의 보호자분들께 투석액 교환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복막투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및 준비 과정. 준비물. 투석액 교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은 투석액과 새 소독캡, 마스크, 저울, 그리고 투석액 스탠드와 고정대 등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 가온기를 이용하여 투석액을 채운 정도로 데웁니다. 투석액의 농도와 양, 유효기간, 새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1분 이상 손을 씻습니다. 박스터의 피지오닐 투석액은 초록색 속마개를 앞뒤로 꺾어 부러뜨려 윗칸과 아래칸의 용액이 잘 섞이게 해줍니다. FMC의 밸런스 투석액은 터뜨려서 양쪽의 용액을 잘 섞이게 해줍니다. 투석액은 위쪽에 걸고 배액백은 배액 걸대에 걸어주세요. 투석액 교환 과정. 투석액 교환 과정은 연결, 배액, 세척, 주입, 마무리 5단계로 구성됩니다. 연결. 투석액 배액선의 흰색 클램프와 주입선의 파란색 클램프는 모두 잠궈줍니다. 환화 연결선을 꺼내 미니캡과 조절기가 잠겨 있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투석액 백의 고무링을 제거하고 환화 몸쪽 연결관의 미니캡을 제거한 후 무균적으로 연결합니다. 배액. 박스터는 배액선의 흰색 클램프와 몸쪽 연결관의 조절기를 열어 배액을 시작합니다. FMC는 투석액 다이얼이 1번인지 확인 후 몸쪽 연결관의 클립을 열어 배액합니다. 배액은 평균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배액이 완료되면 몸쪽 연결관의 조절기를 잠굽니다. 세척. 박스터는 초록색 속마개를 꺾어 부러뜨린 후 파란색 클램프를 열어 5초간 세척한 후에 배액선의 흰색 클램프를 잠굽니다. FMC는 투석액 다이얼을 2번으로 돌려 5초간 세척 후 다이얼을 3번으로 돌려줍니다. 주입. 몸쪽 연결관의 조절기를 열면 투석액 주입이 시작됩니다. 주입이 끝나면 몸쪽 연결관의 조절기를 닫습니다. 마무리. 박스터는 투석액 주입이 끝나면 몸쪽 연결관의 조절기를 돌려 잠그고 파란색 클램프도 잠급니다. FMC는 주입이 끝나면 몸쪽 연결관의 조절기를 잠그고 투석액 다이얼을 4번으로 돌려줍니다. 새 미니캡을 개봉하고 투석액 연결선과 몸쪽 연결관을 분리한 후 새 미니캡으로 돌려 잠급니다. 몸쪽 연결관은 환화의 몸에 잘 고정시킵니다. 투석액 교환 후 처리. 투석액 교환 후에는 배액된 용액이 맑고 투명한지 확인하고 배액량을 저울로 잰 후 수첩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액된 투석액은 주머니 끝을 가위로 자른 다음 변기에 버립니다. 투석액 교환과 감염 예방. 교환 환경.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교환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 담배 연기가 많은 휴게실 등에서는 투석액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방에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교환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에서는 보건실을 이용하십시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마시고 화초 또한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은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물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창틀과 벽면에는 묵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청소 후에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서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 투석액을 교환하도록 합니다.
투석액을 교환하는 동안 먼지나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환 10분 전에는 창문을 닫고 부채나 선풍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나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커튼을 젖히거나 이불을 개는 행위, 옷을 벗고 입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합니다. 교환 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코와 입에 상주하는 균들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투석의 교환에 앞서 흐르는 물과 비누로 1분 이상 꼼꼼히 손을 씻은 다음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수건이나 젖은 수건은 균이 다시 손으로 옮겨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투석의 교환이 끝날 때까지 깨끗한 손을 유지해야 하므로 머리나 발 등을 만지거나 가려운 데를 긁는 행위,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 등을 삼갑니다. 교환 후 투석액 관찰. 투석액 교환이 끝나면 배액된 투석액의 색깔과 무게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복막투석실에 연락합니다. 출구 관리와 감염 예방. 출구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합니다. 염증 예방. 매일 한 번씩 출구를 관찰하고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출구는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하시고 땀이 많이 나거나 물에 젖은 경우에는 곧바로 거즈를 갈아줍니다.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복대를 자주 갈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출구를 손으로 긁거나 도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구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엎드려 자거나 꼭 끼는 옷을 입지 마시고 허리띠가 출구 부위에 닿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거나 멜빵을 사용합니다. 소독 방법. 도관의 출구를 매일 한 번씩 소독하는데 베타딘 면봉을 사용, 원을 그리듯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 2회 닦고 도관의 위쪽과 아래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일회용 베타딘 면봉은 다시 사용하지 말고 버립니다. 베타딘은 건조되면서 소독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독액을 바른 다음에는 자연 상태로 두거나 백열 등 스탠드를 이용하여 충분히 말려야 하는데 입으로 불거나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공기 중의 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삼갑니다. 소독액이 마르면 멸균 거즈로 출구를 덮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실수로 도관이 당겨졌을 때 출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관을 반창고로 고정합니다. 한편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방되지 않은 연고나 파우더 등은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목욕. 목욕은 샤워만 하실 수 있으며 수수로 8주부터 가능합니다. 통목욕은 출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되며 대중목욕탕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샤워 시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욕용 테이프를 출구 부위에 붙이시고 샤워 후에는 즉시 출구를 소독합니다. 기록일지 작성. 복막투석을 하는 분들은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투석액을 교환할 때마다 투석액의 농도, 주입량, 배액량, 그리고 주입량과 배액량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주입과 배액에 문제가 있거나 배액액에 섬유소나 혈성 물질이 섞여 나오거나 혼탁함 등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그간의 기록일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탈수나 수분 과잉 시 대처 방법. 투석액 속에는 삼투작용으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포도당 등의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투석액은 농도에 따라 1.5%, 2.5%, 4.25% 등으로 표시되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이 높게 작용하여 더 많은 수분이 복강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 몸의 수분 상태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탈수가 발생하면 어지럽고 갈증이 나며 입술과 혀가 마르고
혈압과 체중이 감소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수분을 섭취하고 고농도 투석액의 사용 횟수를 줄이며 음식을 약간 짜게 먹도록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분 과잉이 발생하면 눈과 다리가 붓고 숨이 차며 체중과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가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고농도 투석액을 사용합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투석액의 주입이나 배액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액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불그스름한 투석액이 배액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투석액에 주입하세요. 투석액에 실같이 하얀 물질이 떠다니는 경우. 이러한 소변은 정상인인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투석액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투석액 주입 중에 누출이 발견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침입을 예상해야 하므로 즉시 투석액 주입을 중단하고 배액시킨 후 3-4번 연속으로 세척 후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복막도관이 손상되거나 피부 출구 부위로 투석액이 새는 경우, 사타구니, 배꼽 근처, 등 쪽이나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한 경우, 복막투석을 시행하시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막투석실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막투석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